안녕하십니까. 6장 기출문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멈춰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철도왕.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입니다. 이제 6장 시작됐고요. 6장부터는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점점 하다 보니까 저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저희 오픈카톡 운영 중에 있으니까 무조건 이용 부탁드립니다.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철도 60조 사고 등에 대한 발생 조치. 자, 철도 운영자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상자 구호해야죠.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유류품,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의 물건이나 아니면은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 시설 복구. 그래서 정상 운행하기 위해서 운영자 누군지 얘기했죠. 이전 강의에서. 그 다음에 2번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상자 구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령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통령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1조에 따라 사고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이제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은 지시를 따라야 된다. 네, 056조고요. 자,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별표.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제가 명문대 출신이잖아요. 서울에. 근데 상식적인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당연히 인명 구조부터 해야지. 왜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철도 운행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니죠. 인명 구조 뭐야? 그래서 이런 긴급 이송, 협조 등 신속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운행 곤란 경우엔 대체 교통수단. 그래서 항상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죠. 파업하거나 그러면. 자, 그다음에 61조. 제가 사실 지금 약간 자신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사단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옆에 교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이랑 순서가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사고 등 의무 보고. 그래서 철도 운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두 개가 다른 법이 나오죠.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철도 사고 등을 제외한 철도 사고 발생했을 때는 국토교통부령. 자, 1항에 따른 거 다 했었죠. 우리 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이거 하면 지금 세 번째예요. 저 기억나요? 사고는 교 안으로 앞글자 따라 있잖아. 교통사고, 안전사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객 열차 내에 화재 발생. 안전사고는 그 다음에 뭐지 철도 시설에 불이 나거나 했을 때. 준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지 역과 역 사이로 브레이크 안 체결해가지고 빠져나갔을 때나 뭐 차륜 탈선 뭐 이런 게 준사고. 운행장애 같은 경우에 236으로 앞글자 따라 있죠. 그래서 뭐 화물차 같은 경우에 60분 지연됐을 때.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자, 보시면은 충탈. 이게 교 안에서 교통사고에 들어가죠. 교안. 그 다음에 철도 차량이나 열차에 화재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호. 이걸 외우셔야 돼요. 3명이나 5천만 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3천만 원이라고 나와요. 3천만 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푸세요. 아니죠.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음, 자, 봐봐. 내가 지금 옆에 책을 끼고 있어가지고 이게 딱 맞아요. 자, 다음 사항을 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앞글자예요, 또. 일사경의. 일사경보로 였습니다. 경보. 그냥 경복궁. 일사 경복. 오케이? 일사 경복. 일시 사상자, 그 다음에 경위, 그 다음에 복구 계획. 일사 경복. 아까 써서 외우고요. 그 다음에 초중종으로 외우세요. 초중종. 야,
단말에 죄송합니다. 단말에 죄송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봐봐. 이게 보면은 초중종을 왜 앞글 짜자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봐봐. 최종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이렇게 쓰면 다 틀려요. 그래서 초중종을 앞글 따세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규칙에 61조에 2가 이제 있네. 자 봅시다. 아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철도 차량 용품 등의 형식 승인 받거나 이거 나랑 같이 사장한 사람들 앞글자 다 땄어. 형제완으로 하라고 했잖아. 앞글자 안 따면 이거 뭐가 있는지도 몰라. 형식 보고 제작자 완성시험 그리고 형식 시험에 설 합차 있다고 했잖아. 설계도 합 그 그 다음에 설합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작자 승인 받은 사람들 알게 된 경우에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국령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나요? 아니요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같이 공부해야지 어려운 내용들이니까. 자 국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기능 장애. 자 1번부터 보면은 승인 내용과 다른 설계 제작으로 인한 철도 차량의 고장 결함 기능 장애 차량. 2번은 철도 용품. 이거 내가 4장에서 할 때 자세히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열차 있잖아요. 이걸 열차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판터그래프 이렇게 있고 판터그래프도 얘기했어. 철도 차량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철도 차량이라고 하고 용품은 여기 안에 뭐 사다리라든지 뭐 운전실 이런 것들. 자, 3번 하자 보수 피해 배상을 해야 되는 거. 네 번째는 준하는 거. 그 다음에 구두등물령으로 정하는 기능 장애. 자 이런 거는 철도 중정비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 중정비. 그러니까 중정비 있고 경정비 있잖아요. 중정비, 경정비 이거 다 차량 기지에서 하거든요. 실무 많이 알려주면 좋아하니까. 여러분 지금 운전 직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뭐 지원하는지는 알아야죠. 차량 직렬이라고 있거든요. 차량직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고. 그리고 차량 직렬들은 운전 직렬을 매우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충당 때문인데요. 이것도 실무 얘기인데 너무 사담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차상 신호 장치, 추진 장치, 주행 장치. 자, 이런 거 보면 헷갈리는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차상 신호. 자, 여러분 지하철이에요. 그 계기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처럼 엑셀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게 차상 신호 장치입니다. 차상 신호 장치. 추진 장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밀어주는 거. 그러니까 엑셀이 되겠죠. 주행 장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겠죠. 구개를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중대한 영향 주는 거 혹은 최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뭐 균열, 부연, 부식. 자, 6강이 짧거든요. 6강이 개꿀 과목이에요. 1, 2, 6 이런 게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만점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짧으니까 조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코레일에서 이제 썩차가 되잖아요. 썩차, 썩은 차 되면 전부 탄자니아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데다가 무상 공유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관사인데 출장을 간다. 돈도 많이 준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장, 결함, 기능장애 이거 한 거 아니야 아까? 자, 그래서 다음 것이 보세요. 자, 얘기했습니다. 자, 넘겨보고 벌써 끝이야? 아, 벌써 끝이네요, 여러분. 이런 개꿀 과목은 정말 짧아요. 자, 철도는 자율보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철도 안전을 해치거나 우려되는 그런 안전 위험 요인 같은 경우에는 국장에게 사실 보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내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보고. 속된 말. 이거는 자율보고는 좋은 거지. 속된 말로 약간 뿌락지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뿌락지. 안에서, 안에서 이제, 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 국장한테 빨리 얘기하는 거지. 자, 뿌락지야. 신문 공개해야 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 이게. S대에서. 신분을 공개해야 된대요. 신원을 공개해야 된대. 되겠냐? 뿌락치인데? 속된 말이에요. 이런 건 해야죠, 여러분. 왜냐면 3,000명 탔는데. 근데 나는 이런, 근데
제가 ESTJ거든요, 여러분. ESTJ. 감성파리 같은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 여러분들, 빠른 합격. 한 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빠른 합격. 그래서 공념사 안 되고, 잘 보고, 해야 되고. 근데 불이익 차주시 프락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사항, 보고 방법, 절차, 등등등등을 정한다. 근데 여기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절차. 나와요. 45에 19서식 이런 건 당연히 안 나오지. 이런 거 나 공부한 사람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자,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누구한테 제출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안전공단. 자, 6단 여기까지 여러분. 자, 쉽죠? 이제 기출문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안녕하십니까. 6장 기출문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멈춰보시고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이제 A번이죠.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이거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약간 변형해서 이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뭘까요, 여러분? 네, 제가 인강에서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인명구호가 먼저죠. 그리고 B번 보시면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대다수인데 인명구조 이런 것들 대통령령이 많고 또 대통령령이 뭐가 있었죠, 여러분? 네, 그 2장 그리고 3장, 3장에서 이제 적성검사기관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1장에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종사자 그거에서도 대통령령이 나왔었죠. 두 개가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니까 구분해서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답이 이미 써져 있네요. 자, 정답 볼까요, 여러분? 정답 이제 B번이죠. 그래서 충탈화 먼저 외우고 이게 교통사고였죠. 철도 교통사고. 그리고 이제 3명 이상 5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피해가 발생한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이 진하게 생긴 D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정답은 이제 C입니다. 초중종이라고 앞글자 따라고 했었고. 자, 이 문제가 실제 제가 애먹었던 문제인데 공부할 때는 초기 보고 중간 보고 결과 보고 이거를 초중종 종결 보고 이거를 틀릴 리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 보고라고 적으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입교 시험에서 어렵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기출 보고 문제를 저한테 요청하시고 받아가신 만큼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 인강 같이 들으면서 이제 복습하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율보고자의 신분 공개 가능할까요? 네, 아니죠. 근데 이게 보기 중에 하나로 나오면 또 뭔가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공부할 때랑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때가 좀, 저는 항상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이 교시험에서. 자,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입교 시험 대충 80점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소중합니다. 그래서 6장 같은 꿀 과목에서는 꼭 만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2장, 3장, 그리고 5장 이런 데서 이제 별표 같은 거 나오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교 시험에서는 이제 수강생분들 항상 원하시는 결과를 한 번에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꼭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분명히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